근데 중요한 건 이 누구나 집은요, 이 분양가를요 지금 이 시점에 그냥 확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오늘은 4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가 있으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법도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분들이나 실업부분들이 굉장히 내 집 마련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이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취지니까요. 오늘 영상 한번 살펴보시고요. 계획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10년 살고 분양받는 누구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누구나 집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요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뭐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한 건 누구나 집이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분양가가 4억에서 8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 10%의 계약금 정도 있으면은 일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누구나 집 같은 경우에는 취지 자체가 지금 뭐 당장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아니에요. 10년 정도를 살고 그 10년 뒤에 분양을 받는 이제 그런 조건인데요. 이걸 듣고 뭐야, 지금 당장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 살고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집 관련돼서 처음엔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시행을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인천 검단과 의왕 초평, 화성 능동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시범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누구나 집 시범 사업 대상지는 이제 총 6곳이 되는 거죠. 근데 지역은 능동과 화성, 의왕, 초평, 인천, 검단 4곳 이렇게 해서 누구나 집 시범 사업 대상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난 관심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뭐 만약에 내가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화성이라든가 의왕, 뭐 인천 쪽이시라면 한 번은 내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용 면적은 대부분 60에서 85 정도 되고요. 가구 수도 물론 어찌 보면 적을 수는 있지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당정이 합심에 추진 중인 분양가 확정 분양 전환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나 집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국 뭐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양가가 사전에 확정된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임대가 아니라, 자, 10년 정도의 이제 기간을 보고, 왜 임대라는 거는 그냥 내가 그냥 10년 동안 그냥 남의 집에서 살다가 나가는 건데, 누구네 집은 그런 게 아니라 10년을 살다가 10년 뒤에 이거를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다는 권리예요. 그런데 그 분양가가, 근데 이 시점에서 항상 문제가 된 건 이 분양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분양가를 측정할 것인가? 왜냐면 공공 임대주택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누구나 집은요, 이 분양가를요 지금 이 시점에 그냥 확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첫 발을 내딛었대요. 그래서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별로 안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10년 동안 집값의 10%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0년 뒤에 미리 확정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이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분양가를 어떻게 측정할지 몰라서 굉장히 곤란한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누구나 집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내가 계약금의 10%만 내면 되고, 두 번째는 분양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나쁘지 않은 제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추후 집값 하락 시 손실 부담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꼭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 전세도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많이 없죠. 이게 대부분 지금 월세로 세팅이 대부분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저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에 노리는 분들이시라면. 두 번째, 분양가가 지금 아까 4억에서 뭐 8억 정도라고 했는데 이제 이 기사에서 나온 그 내용은 뭐냐면 추후에 집값이 하락되면 사전에 분양가가 지금 된 게 만약에 10년 뒤에 하락이 되면 어쩔 거야.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건데 사실 투자라는 게 있어서 뭐 어떠한 방법이 무조건 수익을 준다? 그거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조건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만약에 특히나 일자리라던가 내가 살아왔던 반경이 지금 누구나 집 시범단지 사업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고려를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어떤 집에 전세로 들어가든 월세로 들어가든 집값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누구나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집값 하락 시 손실 부담에 대한 대책을 사실 정부에서 해줄 수도 없을 것 같고 해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국토교통부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지 9곳 중 6곳에서 5,913가구를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구나 집 시범 사업 단지가 9곳인데 6곳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사업지별 우선 협상 대상자는 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화성 능동 그리고 의왕 초평, 인천 검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으로 집값의 10% 수준으로 보증금을 낮춰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 민간 임대 주택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하시거나 내가 앞으로 이 지역에 좀 더 있을 분들한테는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 들으시거나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85에서 9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10년 후에 분양 전환해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지금 누구나 집의 혜택은 이 기사에서 설명한 거 10년 뒤에 분양 전환 가격을 미리 정해 놓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 11월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됐다고 했지만 앞으로 5년까지 하락하다가 다시 5년 뒤부터 지금의 상승폭을 뛰어넘어서 물론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8억에 분양을 했어. 근데 이 시점에 만약에 15억이 됐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8억이야. 이 시점에 5억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 방향성을 누가 알겠냐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테크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됐던 간에 누구나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소유의 그 일단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주는 게 다른 투자 대상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은 나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은 됐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10년 뒤에 분양 전환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10년 뒤에 지금 내가 분양받는 가격보다 떨어진다면 이게 이점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뛴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 지금 부동산 주식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어땠는지 내가 부동산 공부를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따라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존 10년 공공 임대가 10년 임대 기간이 지난 뒤에 분양가를 감정 평가액으로 정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제가 봤을 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누구나 집에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시장에서 사업성에 대한 물음표가 여전히 여전한 분위기래요. 물음표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입주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금 주거를 영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오를 때 차익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그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지금 안 날 것 같다는 거죠. 불안정한 사업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처음에 이 누구나 집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과연 누가 참여할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참여한 것도 보시면 메이저급 회사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뭐 메이저급 회사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시장에 참여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조금 더 어떻게 도와주면 좀 좋지 않을까요? 일단 집값이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는 안정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이제 불안감이 호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10년 뒤에 주택 가격이 제가 아까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하락으로 됐어. 근데 하락으로 되면은 지금 내가 만약에 누구나 집에 신청을 한 사람들이 야 분양가보다 야 이거 엄청 빠지네 야 포기해 이렇게 되면은 미분양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미분양의 목은 그 사업자가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페널티가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누구나 집에 취지 맞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칭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부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무주택으로 고생을 하는 실수요자 분들도 이런 뭐 우리가 이런 걸 꼭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안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값 시장이 게 어떻게 될지 사실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고 과거의 기반으로 우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공유해 드리는 거는 4천만 원으로 그리고 8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세요. 그게 아니라 집을 우리가 마련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누구나 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급이 지금 없는 게 명확한 시장이고 이 공급을 위해서 지금 3기 신도시고 뭐 분양이고 경매고 뭐 다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지금 많이 정부에서 노력을 하지만 지금 당장 뭔가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취지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전세도 많이 없는 게 사실인데 이 분양가의 10% 정도를 내고 내가 일단 10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다면 저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누구 뭐 어떤 분들한테는 야 무슨 말이야 10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지금 목돈을 마련하시면서 계획을 서로 구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도 하나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아 라는 생각보다 한 번씩 찾아보시고 도움되는 정보들을 기록해 보시면은 또 다른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